반갑습니다. 인생교육 졸업자 비비런덕입니다. IBK 기업은행 2020 학예 체험형 청년 인턴 자기소개서 항목 해설 보내드립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 주소를 따라 자소서 그리고 면접 비법 노트 영상에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술형 자기소개서 문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소설 또는 영화의 인물을 포함한 것은 무엇이고 그 이유를 기술해달라고 500바이트를 요구를 하고 있죠. 본인의 캐릭터를 정의하라는 문항이죠. 사실 이거 어떤 질문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격의 장점 문항으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나 태도와 관련해서 본인의 성향을 정리하는 문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성법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인물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먼저 밝혀놓고 그 인물의 특징적인 장점 혹은 특징적인 업적 혹은 태도 혹은 자세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신 뒤에 왜 이것이 나와 닮았다고 생각하는지 정리하는 순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실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될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 그럴 때는 기업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회사가 원하는 인재, 원하는 역량 이런 방향성에 위배되지 않는 인물을 골라내시는 게, 추려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핵심 가치 간단히 살펴보면 신뢰와 책임, 창조적 열정, 최강의 팀워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인재상으로서는 세계인, 책임인, 창조인, 도전인 등등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 책임, 열정, 팀워크, 글로벌 창조, 도전 등등 자, 제가 말씀드린 이상의 키워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가장 유사하다고 본인이 가장 드러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인물을 통해 인물을 투여시켜서 말씀해 보시는 방식을 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할 만한 그런 인상적인 인물 대부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그런 키워드들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인물이 없을 거예요. 자,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인물을 적느냐 이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냐 이 인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것들을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더 할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인물을 골라내실 때 정치적, 종교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은 집어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쳐봤어요. 신뢰의 아이콘. 그냥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한번 쳐봤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로 딱 뜨는 글에 손석희 씨가 나오더라고요. 손석희 사장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평가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 인물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대 악의를 갖고 말씀드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무리수 두지 말고 안정적으로 가는 노선을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깔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이라거나 소설 속 주인공이나 영화 속 인물들은 캐릭터가 좀 뚜렷하잖아요. 의도가 좀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소설 속 주인공이나 영화 속 인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투영시켜서 나를 투영시켜서 이야기하시는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자 수가 많으면 제가 정말 독특한 어떤 캐릭터들 복잡한 인물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창의적으로 써보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겠지만 지금 글자 수가 500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독창적인 인물을 발라내시기보다는 그냥 유명한 사람 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탐험가, 뭐 전쟁 영웅, 뭐 퍼스트 무버로서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사람들의 알만한 에피소드 이런 점들이 왜 나와 닮아 있는지를 설명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이야기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취업을 제외하고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1000바이트 이내로 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질문을 저는 면접장에서 실제로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답변 내용을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 거예요. 일단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이런 부분이겠죠.
정말 취업 얘기 안 해도 되나? 라는 부분하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이거 써도 괜찮나? 싶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설득이 되신다면 이 방식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본인이 꼭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향성, 지향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취업을 제외하라고 했지만 입사 이후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IBK 기업은행 내가 못 들어가면 저 스타트업 하려고요.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작성 방식이라는 것은 입사 이후에 입사를 가정에 두고 나의 어떤 전문성들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서 이것을 바탕으로 은퇴 이후에 혹은 내가 어느 정도 연차가 좀 쌓이고 나서 실행에 옮겨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적으시면 가장 합리적일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기술하라고 뒷부분에서 지문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회사와 만약에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IBK 기업은행 안 들어가면 저 사업할 거예요. 라고 하면 너무나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나는 어떤 비전들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안정적인 노선을 취하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항목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건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억지스럽지 않게 느껴지도록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를 놓고 보면 제 삶의 목표라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후배들 또는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누구에게나 좀 열어놓고 접근이 쉽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커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취업 관련 정보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갈고 닦았던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았던 취업 준비 에피소드라는 것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확인 과정을 거치잖아요. 기업 인사팀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도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확장 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갈고 닦은 지식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계속 확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기업은행에 맞게 제가 가공을 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금융 지식을 전달을 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것이 나의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스스로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경제신문 탐독하고 강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이수를 하고 전문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고 경쟁사를 비교 분석해 나가겠다. 그래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보는 그런 안목을 갖추겠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교육 기회를 스스로 열려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죠.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회사 내에서 강사 등록에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교육부서에서 신입사원들을 양성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들을 위한 교육자료라는 것을 내 스스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등 일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 단계들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제 스스로가 하나의 금융교육 브랜드, 금융교육 대표 인사가 되는 것이 저의 어떤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후배들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지 먼저 찾는 선배가 되려는 것, 그것이 저의 목표 과정이고 그 과정들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 한다. 이런 점들을 예로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나 너무 억지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입사 후 포부처럼 들리시죠? 네, 그래서 저는 제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금융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성장 로드맵, 그리고 영업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것이 소재로 올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IBK 기업은행이 추구하는 어떤 공공성의 측면에서 소재를 발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소재를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삶의 목표나 삶의 지향성, 지향하는 바라는 것이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이다 라는 점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실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언급한 사례는 그저 사례라는 점들을 좀 생각하셔서 절대 따라 쓰지는 마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서술형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